네, 수학 1 3단원 수열, 시퀀스,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수열 단원의 체계를 개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열의 근본적인 원리를 따져 올라가 보면 자연수 정열성 원리라는 Well Ordering Principle, 속칭 WOP라는 원리를 근본 원리로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근간으로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 Principle of Mathematical Induction, 그 다음에 얘는 집합이론 셋으로부터 나오고, 얘로부터 우리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수학적 기납법, Mathematical Induction. 그래서 이 수학적 기납법은 수학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미분, 적분 포함해가지고 자연수 n과 관련된 명제는 모두 얘로 증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그러니까 수열을 우리가 새롭게 전항과 후항의 관계로 전의 몇 개 항으로 수열을 정의할 때 복잡한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납, 유추의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발견술로 쓰인다면 수학적 기납법은 이것을 증명으로 보정해줘야 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 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매년 거의 출제가 됐었고 최근에 좀 잠잠하다가 평가원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열을 보고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A1이라는 것이 1과 2 사이에 있는 형태로 거꾸로 역추적해서 찾아간다든지 부등식 성질을 사용해서, 혹은 여러 가지 몇 개의 항을 해보면서 어떤 규칙성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의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고난도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 일반항을 유추하고 이를 통해 증명할 수가 있고, 더불어 등차 수열의 합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등차 수열 합을 2차 함수의 개형으로 보고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등비수열 일반항 마찬가지로 수학적 기납법으로 유도가 되고 등비수열 합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호 시그마 역시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으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이라 하는 것은 어떤 함수의 특정한 상황으로 정역이 자연수 집합인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수학적 기납법을 유도하는 것을 크게 목표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근본 원리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자연수 정열성 원리, Well Ordering Principle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러 학자들하고 논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S라는 것은 자연수 n의 부분 집합으로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직관에 호소할 수가 있거든요. 이 S에는 반드시 최소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S라는 것이 무한집합이든 유한집합이든 관계없이 항상 최소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러한 S집합이 분명히 자연수 부분 집합이죠. 그러면 누가 봐도 최소원은 중간에 있는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원수 2가 S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원수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당연히 존재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 원리로부터 수학적 기납법까지 쭉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 Principle of Mathematical Induction 원리를 소개드리면 조건이 똑같습니다. S라는 것이 공집합이 아니면서 자연수 n의 부분집합이면 일때 첫 번째 동그라미 조건, 1이라는 게 S의 원소다. 두 번째, K라는 것이 S의 원소면 K 플러스 1이 S의 원소가 된다라는 이 두 조건 1번, 2번을 만족하게 되면 이 S라는 것은 집합으로 자연수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을 사용해서 2번을 나갈 건데요. 아까 우리 개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합이론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고1의 집합도 조금 따져볼 텐데, 사고 실험으로 일단 아이디어를 먼저 내보면 만약에 S랑 N이 같지 않다라고 하면 S가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 되겠죠. proper subset.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S라는 게 진부분 집합으로서 이 사이에 있는 N차 집합 S에 어떤 원소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 M이라는 것은 반드시 N차 집합 S의 최소 원소로서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애초에 S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의하면 1이라는 원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M이라는 것은 1하고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고 따라서 M이 자연수로서 1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M 빼기 1이라는 원소는 M이 최소원이기 때문에 M 빼기 1은 더 작기 때문에 N차 집합 S의 원소는 아니고 반드시 S의 원소가 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M 빼기 1이라는 원소는 S의 원소인데요. 우리 동그라미 2번에 의하면 M 빼기 1에서 1을 더한 수, 즉 2번에 의하면 M이라는 수가 S의 원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M이라는 것이 N차 집합 S에 있는 것과 M이라는 것이 S의 원소라는 동시에 일어나는 모순 상황이 됨으로써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렇게 잡고 얘를 줄글로 천천히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사용해서 2번을 한번 보여보죠. 자, 먼저 똑같이 하겠습니다. 귀류법으로 가정은 그대로 두고 S랑 N이 같지 않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S라는 것이 N의 진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N차 집합 S라는 것은 어떤 원소가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면서 얘는 분명히 자연수 집합이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N차 집합 S 자체에다가 자연수 정열성 원리를 1번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N차 집합 S에는 반드시 최소 원소 M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하고 위에 같이 결부시켜서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M이라는 것은 S의 원소는 절대로 될 수 없죠. 그림 보시면. 따라서 동그라미 1번에 의해서 1이라는 원소가 S에 들어가기 때문에 1과 M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위에 있는 M이라는 게 N차 집합 S니까요. 따라서 M이라는 것은 1이 아니고 즉 M이 1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M 빼기 1은 양수, 자연수로서 잘 정의할 수가 있고 인 자연수가 되는데 M이 N차 집합 S의 최소 원소인 탓에 M 빼기 1은 더 작잖아요. 따라서 M 빼기 1은 절대로 N차 집합 S에 들어갈 수가 없고 따라서 M 빼기 1은 N차 집합 S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따라서 M 빼기 1은 S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다. 맞죠? 여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그라미 2번에 의해서 M 빼기 1 더하기 1 역시도 K가 S에 들어가면 K 플러스 1이 S에 들어간다는 게 2번 조건이죠. 동그라미 S에 들어가기 때문에 즉 M이 S에 들어간다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 볼 수 있냐면 우리 위에 있었던 따라서 M이 S에 안 들어간다는 것과 M이 지금 S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동시에 만족했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증명은 완료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는 기억을 하시고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중요하고요. 올해 이제 출제가 될 때가 됐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Mathematical Induction. 자, Pn이라는 것을 명제인데요. 자연수 n에 관한 명제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러면 그 문장 전체가 Pn이라는 명제인 거예요. 그렇죠? 등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스텝 1입니다. 이 가정인데요. 만약에 P1이 참이라고 하자. 스텝 2.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 여러분 1, 2 스텝을 다 쓰거든요. 만약에 if pk가 true 참이 되면 반드시 pk 플러스 1이 참이 된다. 아까 2번이랑 좀 비슷하죠. 요 두 조건 스텝 1, 2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항상 참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고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참임을 보이고 싶을 때 항상 1스텝, 2스텝을 바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수열 단원뿐만이 아니고 미적분이든 미분에서 도함수 개념이든 수열의 뭐 그래프 이론이든 아니면 그 교과정에 있는 모든 n의 자연수 n에 관한 명제들은 전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루프합니다. S라는 집합을 n이 자연수인 바 Pn이 참인 그러한 n 자연수를 다 모아온 집합 S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스텝 1이라는 가정 때문에 P1이 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이라는 것은 S의 원소인 게 명백하죠. 따라서 S는 절대로 공집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따라서 공집합은 S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S란 것은 자연수들을 다 모아온 집합이니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어쨌든 자연수 n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아는 그러한 형태의 가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수학적 기납법 원리를 사용해서 기납법을 증명할 거니까 동그라미 2번, 즉 K가 S에 들어가면 K 플러스 1이 S에 들어간다를 보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K가 S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가정하고 잘 결부시켜서 보세요. 스텝 2. 자, 그러면 S의 정의가 우리가 define한 정의가 K가 S에 들어간다는 것은 PK가 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스텝 2라는 가정에 의하면 PK 플러스 1이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시 S의 정의로부터 K 플러스 1이 S의 원소가 된다라고 함으로써 즉 K가 S에 들어가면 K 플러스 1이 S에 들어간다라는 동그라미 2번을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다시 정리해보면 1이 S에 들어가고 동그라미 2번 K가 S에 들어가면 K 플러스 1이 S에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S란 것은 공집합이 아니면서 N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러한 조건이 어디서 지금 만족했냐면 똑같이 수학적 기납법 원리 보이시죠? 이 원리의 가정조건 3개를 지금 다 만족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번에서 정의한 S란 집합은 2번 수학적 기납법 원리에 의해서 자연수 집합 N과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 원리 PMI에 의해서 S란 것은 집합 N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얘를 뜻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 고1 때 집합의 정의가 집합의 상등이 서로서로 부분 집합이었죠. 집합 상등의 정의에 의해서 N이라는 전체 집합, 자연수 집합이 S의 부분 집합이고 S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다. 얘는 가로로 쳤어요. 필요 없어서. 그래서 이를 해석을 하면 N이 자연수면 N이 S에 들어간다. 즉 PN이 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임의로 그러니까 전칭의 형태를 쓰게 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라는 것은 반드시 S의 원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N이 S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따라서 S는 우리 정의를 이렇게 두은 거니까 즉 이 말을 다시 풀었으면 PN이 참이다 이 말이고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관해 PN이 참이다 함으로써 우리가 찾는 증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참이다. 그래서 스텝 1, 2를 만족하면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명제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100번째 백조가 백색이라서 100번째 백조가 백색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학에서 그렇게 성립하지 않는 반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원을 쪼개주는 형태 있죠. 얘도 한 5번인가 6번부터는 이게 아무리 잘 쪼개도 어떨 때는 30이 되고 어떨 때 31이 됨으로써 항상 기납 추론이 참을 보장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